조선 명종 즉위년 씨 없는 수박이라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걸 사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계집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아이 어찌 일이 생긴 거지요. 유교 사상이 만연한 조선에서 환관은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다. 금일부로 이 집은 내주사에 속하게 될 터이니 그리 아시지요. 뭐라? 이 고전님이 지금 뭐라 시켜? 이놈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느냐. 이 조선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겠냔 말이다. 사대부들에게 매질까지 하며 권세를 누렸던 환관 박한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명종 즉위 전 아직 인종이 보위에 있을 때 어마마마께서도 곡기를 끊으셨다는데 제가 어찌 수라를 받겠습니까? 주사! 어마마마, 이 어미를 천을 약독한 계모로 몰아쳐낼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 죽겠습니다. 소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드십시오, 주사.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대하는 인종과 달리 문정왕후는 아들 인종을 차갑게 대했는데 여기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인종의 친모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고 뒤이어들어온 문정왕후가 인종을 키우게 된다. 인종은 자신을 키워준 문정왕후에게 효를 다했지만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이 태어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저만 믿으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왕후 곁에 있는 자는 인종의 최측근 환관 박한종이었다. 이 음식들은 전하께서 삼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 모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아닙니까? 그저 주상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라 내 딴에는 준비한 것인데. 소자를 향한 어마어마의 정성이 담긴 것인데 어찌 목넘김이 가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종의 외숙인 유님은 가뜩이나 문정왕후에게 반감이 있던 터라 이 상황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인종의 의지가 워낙 강해 도저히 만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종이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승하한다.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사망했다는 야사를 뒷받침해준다. 인종에게 후사가 없었던 터라 문정왕후의 소생 경원대군이 고위를 이어받으니 바로 명종이다. 하지만 그의 나이 고작 12살. 이에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대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여인천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윤한영을 예주참의로 임명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계속 읽으시지요, 주사. 환감 박한종을 내수사 제주로 삼아 왕실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라. 한관에게 어찌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긴단 말입니까? 소신 박한종 내수사 제조로 책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박한종이 문정왕후의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느냐.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겠냔 말이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박한종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백성들은 물론 양반들의 재산까지 몰수하며 권력을 행사했다. 지금 도성 밖엔 요성한 벽서가 나붙고 있다던데 혹 그대들은 아는 게 있어? 여주가 집정하고 간신히 농권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건 그냥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라고 적혀있다 하옵니다. 백성들은 하물며 가뭄이 드는 것 또한 암탉이 울어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며 한탄하고 있사옵니다. 여인이 천을 다스리는 게 옳지 않다면 사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옳은지란 말이요. 죄인을 들여라. 죄인으로 끌려온 자는 박한종이었다. 내 수사 제조가 대왕 대비 전을 거론하며 관료와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는 일이옵니까? 처음 듣는 말이요. 대왕 대비 만마의 인사로 인해 이런 폐악이 벌어지다 보니 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어째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왕실을 능멸한 환관 박한종을 엄벌히 처하여 주시옵소서. 주상, 황관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직을 삭탈함과 동시에 장 50대를 쳐 골 밖으로 쫓아내시지요. 제발 소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돈이면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소인은 누군가를 버리면 버렸지 버림을 받는 성격이 아니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마마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뭐라? 소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라? 누구를 거둬? 박한종이 찾은 사람은 놀랍게도 유님이었다. 오래전 선왕께서 동궁전에 계실 때 왕왕 저주 사건이 일어났죠.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선왕의 흉서에 관해 말씀드릴 것이 많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왕 대비가 선왕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헌데 내 네 말을 어찌 믿느냐? 박한종은 유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 그것은 박한종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기도 했다. 어릴 적 잘라낸 소인의 고환이옵니다. 살아서야 여인도 사내도 아닌 삶을 살지만 죽을 때만큼은 사내로 죽기 위해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 봉합을 하지요. 해서 평생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 소중한 것을 내게 맡기겠다.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시다시피 좋게 살아오질 못했습니다. 해서 골 밖에는 제 목숨을 누리는 이들이 많을 테죠. 그저 골 안에서 살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뿐이옵니다. 알겠다. 내 일이 처리되는 대로 내 너를 골에 들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한종은 문정왕후를 떠나 이제 유님의 편에 서게 된다. 유님 세력은 인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문정왕후와 주변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유님이 세를 모으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이고 대감 윤원영이 갑자기 급습한 것. 못들 하는 게야. 이 대역 죄인들을 다 잡아들이지 않고 너라 이놈아. 유님과 대신들은 영모죄로 끌려가게 되는데 나와 주상을 끌어내리려 영모를 꾸미셨다고요. 영모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박한종이 다시 환관이 되어 궐에 나타난 것. 선왕의 흉서에 대왕 대비 마마께서 연관이 있다 의심하질 않으셨습니까? 해서 봉성군을 왕위에 올리시겠다고. 네 놈이 설마 나를 속인 것이냐? 속이다니요! 저는 처음부터 전하의 사람이었습니다. 박한종 대령!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제가 마마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윤대감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 밖에서 소식을 전할 테니 그때까지 강건하시지요. 처음부터 박한종의 계획이었던 것. 이 무슨 짓이요, 윤대가? 문정왕후에게 바깥 사정을 밀주로 보고하여 유님을 영모로 몰았던 것이다. 영모라니요? 방치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저 환관놈이 선왕의 죽음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저 종친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주상, 이 역적들을 당장 처형하세요.
이 배악한 무리들을 당장 처형하라. 전하! 그래. 내 놈들 우려대로 이 나라 조선을 고자의 나라로 만들어주마. 인종의 외숙인 유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정치에서 완전히 몰아낸 사건,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문정왕후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자 왕인 명종을 대신해 무려 2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이렇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관 박한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환관 박한종은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인종의 건강 상태를 바로 문정왕후한테 시시각각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님을 제거하는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죠. 문정왕후는 이러한 박한종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3등 공신에 책봉하고 밀성군으로 공작을 내려 자신의 측근에 두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박한종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실록에서는 박한종을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박한종이 은총을 받아 국위로 일생을 마쳤으니 그에게는 다행이지만 국가로서는 큰 불행이다. 왕이 권력을 잡고 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근 세력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정말 그 국가는 큰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